백세관리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예전에 업로드된 영상 중에 이 계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다시 보시는 영상이 비타민C 관련 스킨케어 영상입니다. 또 많은 백세님들이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C 제품, 또 새로 출시된 제품이 있는지 물어보시기도 하셔서 오늘은 2023년 비타민C 세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비타민C 영상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올해는 뭔가 작년에 나왔던 버전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이 비타민C들이 유행을 탄단 말이에요. 아스코빅 애시드나 비타민C 유도체가 이런저런 배합으로 그해 유행이 있다가 작년에 눈에 띄게 테트라헥실대실 아스코베이트라든지 트리오에틸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C 유도체의 고함량 배합이 막 나오면서 비타민C를 바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2023년 올해 버전으로 보자면 여전히 트리오에틸 아스코빅 애시드가 스킨케어 마켓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순수 비타민C 아스코빅 애시드도 여러 형태로 마켓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제품들을 쓰다 보면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 있고 똑같은 제품인데 그게 또 신형으로 새로 나온 경우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피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비타민C 관련 제품이 이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재구매할 건 올해 제가 고른 비타민C 딱 두 종류를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세럼은 순수 비타민C 20% 외에도 여러가지 유도체들이 있고 그게 해마다 유행을 타지만 예전에 나온 트루스킨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이유는 이걸 발랐을 때 피부가 일반 비타민C 바른 것처럼 따끔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한 비타민C를 찾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작년에 많이 나온 트리오에틸 아스코빅 애시드 계열의 비타민C 유도체 세럼이 올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나중에 나온 버전이 이 콜스 RX 퓨어 비타민 23%인데 이게 아스코빅 애시드가 23%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역시 트리오에틸 아스코빅 애시드입니다. 스ኳ랄 들어있고 카페인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 제품들이 나온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배합이 나름 괜찮습니다. 민감성 피부도 괜찮다? 왜냐하면 아스코빅 애시드 고함량이 아니기 때문이죠. 붉은 피부가 가라앉았나 비포 애프터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기 스팟이 더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민해 보이는 피부에도 괜찮은 비타민C이다.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뒤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비타민C 유도체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이렇게 비타민C 유도체를 많이 발랐다면 올해는 조금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피부 장벽 상태가 개선되면서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C 파우더를 세럼이나 크림에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작년에 사용하던 뉴트로지나 캡슐을 마저 사용하면서 이제 신제품을 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의 신제품은 아로시거든요. 사실 이 두 제품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순수 비타민C 아스코빅 애시드 20%인데 아스코빅 애시드가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아스코빅 애시드의 성분을 지키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이렇게 밀봉을 해놓은 제품들을 쓰는데 이건 나온 지가 좀 됐죠? 어차피 이 회사들이 같은 회사들이나 나중에 나온 배합을 제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피부가 이 정도 20% 아스코빅 애시드를 발라도 괜찮다 하면 고함량 비타민C를 바르는 데는 이렇게 20% 순수 아스코빅 애시드가 당연히 괜찮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이 퓨라도로 118ml짜리 비타민C 아스코빅 애시드 20% 들은 세럼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장기적으로 얼굴에 바르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향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가 청귤 세럼 이런 걸 못 쓰는데 너무 시트러스 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것은
팔에 듬뿍 발라줍니다.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얼굴에 다 바르기 전에 순수 비타민C가 그대로 보존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부에 향을 발라도 되는 분들, 듬뿍 비타민C를 얹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나 조금 더 센 배합으로 순수 비타민C를 바르고 싶다 그러면 올해 과감하게 그냥 하루에 하나씩 캡슐을 바르기로 했고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잡티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 20%를 바르면 그나마 색소를 눌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디메티콘에 아스코빅 애시드가 바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0% 들어있고 그 외에 화장품적인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뉴트로지나와 ROC를 비교했을 때 이 ROC가 조금 더 크림 제형입니다. 얼굴에 딱 한 번 정도 바를 수 있는 양이고요. 20% 비타민C 캡슐을 발라서 얼굴이 따갑다. 그러면 얼굴 장벽이 약간 흐트러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얼굴이 피곤해서 각질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히알루론산 세럼을 먼저 발라줘서 피부에 한 겹 인공 장벽을 깔아주고 그 위에 비타민C 캡슐을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부 상태가 괜찮다면, 각질 상태가 건강하다면 이 정도 비타민C를 도포했을 때 따가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가진 여러 가지 비타민C 제품 중에서 무난하게 세랍이라든지 트루스킨이라든지 인스타 내추럴이라든지 또는 콜스RX라든지 여러 가지 비타민 유도체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유도체 제품 중에서 조금 더 센 것을 올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가성비 좋은 올레이 제품도 사용하긴 하는데요. 트리오에틸 아스코빅 애시드에 락틱 애시드 섞은 것을 발라도 전혀 피부가 리뉴얼되지 않는 것 같이 편안한 장벽 상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피부에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자극을 주고 싶을 때, 긍정 자극을 주고 싶을 때 조금 더 센 비타민C 유도체 배합을 사용합니다. 유튜브 초창기 영상에 이 에바 내추럴 리뷰 영상을 올린 것이 있는데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아이허브, 아마존 등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이 제품을 리뷰했을 때와 지금 제 피부 상태가 다릅니다. 그때는 요거를 팍팍 쓰기에 피부가 굉장히 예민했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따갑지가 않아요. 스킨 브라이트닝 세럼이다.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주름과 다크스팟을 감소시켜준다. 피부에 긍정 자극을 주기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 지성, 복합성 피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이 났을 때 생기는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실산이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물 다음에 MSM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소디움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있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스쿠알렌 들어있고요. 로즈잎 오일, 레티놀, 토코페롤, 살리실릭 애시드 등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날 저녁에는 이 제품을 쓰고 그 다음 날은 이 제품을 쓰고 비타민C로 최대한 피부에 긍정 자극을 주는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티트리 라벤더 에센셜 오일도 들어있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이나 살릭실산이 맞지 않는 분들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바르자마자 뒤집어지거나 따가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물에 물탄 듯한 비타민C를 가지고서는 미백 효과를 보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부에 편한 트루스킨이나 일반적인 비타민C 세럼보다 심지어 락틱 애시드 섞인 비타민C로도 피부가 너무너무 잠잠하고 평화롭다 싶으면 올해 저처럼 좀 더 강력한 배합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럼 30ml 한 병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많으려면 유효 성분이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이 제품 비타민C, A, E, B뿐만 아니라 살리실릭 애시드 배합에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 아로마 테라피적인 오일 성분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피부 안정기에 미백에 집중하고 싶을 때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민감성을 벗어난 피부 장벽 튼튼한 분들의 비타민C 관리로 선택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최근 라니마우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처음 구독한 영상이 스킨케어 영상이 아니라 코스코 장 보는 영상이라든지 여행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채널에 오셔서 우연히 스킨케어 영상까지 보게 되신 새로운 구독자 백세님들 중에 비슷한 스킨케어 질문이 있는데 대답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데 고함량 비타민C를 발라도 되냐? 지금 피부 레이저를 하고 왔는데 레티놀을 사용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각자의 피부 상태와 각질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가 굉장히 정말 철벽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고함량 비타민C 조금만 사용했다든지 레티놀 한 번만 발라도 완전히 뒤집어져서 붉어지고 이게 다시 진정시키는데 1, 2주 걸리는 피부도 있습니다. 피부 상태가 각자 다르고 이 피부 각질이 재생되는 그 주기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스킨케어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연고를 바르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내 피부의 각질 재생 주기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각질이 좀 얇아진 것 같다고 느낀다면 어떤 생 관리하는 것을 각질이 다시 조금 재생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병원 시술이나 레이저 관리 같은 것을 받았을 때도 역시 피부 진정 관리에 집중한 후에 이 각질 상태가 안정되면 원래 하던 좀 센 루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함량 비타민C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켓에서 흔히 살 수 있는 비타민C 유도체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처럼 락틱애시드나 살릭실산을 섞어놔서 이 각질을 리뉴얼하는 동시에 비타민C 유도체를 덮어서 넣어주는 이런 방식을 최근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트리오에틸 아스코빅 애시드 같은 비타민C 성분은 피부에 순할 수 있으나 함께 배합된 아하나 바하 성분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질 상태와 잘 맞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피부 상태를 부스팅할 수 있지만 이 각질이 예민한 상태에 있어서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또는 슈퍼마켓에 있는 누구나 다 사용할 만한 그런 제품으로도 피부 각질이 공격을 받는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제 피부가 몇 년 전처럼 민감했을 때는 제가 그런 제품조차 주의해서 발랐지만 요즘 민감성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올레이 배합 같은 비타민C 유도체 락틱애시드 정도는 들이부어도 이 각질이 크게 자극받지 않습니다. 아스코빅 애시드 20%의 경우에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햇빛을 많이 받지 않은 날 피부 상태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세안 후 토너 정리를 한 후에 그 20% 들은 캡슐을 직접적으로 도포해도 피부가 따갑지 않습니다. 비타민C 20% 캡슐을 얼굴에 부어보면 이 피부 각질 상태가 닫혔는지 열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끔따끔한 걸 느낀다면 이 각질이 약간 오픈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20% 정도의 세럼을 발랐는데도 전혀 따갑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각질이 안정된 상태에 있어서는 물론 아스코빅 애시드 20% 정도를 바르는 것이 브라이트닝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그렇게 고함량 20% 비타민C 다음에 레티놀을 바르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신데요.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각질 상태에서는 레티놀도 함께 사용해줍니다. 이 정도 비타민C 관리면 하루 동안 입은 생활 자외선 피해로부터는 피부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세님들 모두 피부 상황과 상태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